이제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정중어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해당 나의 대화에서 이 공손성의 원리를 공손성의 원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 부장이 지금 박 과장에게 보고서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빠져있다라고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 과장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총무부에 사실 안 올라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 부장은 박 과장에게 너 왜 그렇게 변명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게 총무부에서 협조를 좀 빨리 해줬더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일부 동의를 해주고 있죠. 자, 이 동의와 관련 있는 경률 무엇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일치점을 극대화하라는 동의의 경률이 있었죠. 이러한 동의의 경률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박 과장이 제가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 부장이 시간이 좀 별로 없더라도 발로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 박 과장이 일을 한번 밀어붙이면 시원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잖아 라고 해서 박 과장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서 상대방의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로 칭찬의 경률, 다른 말로 우리 찬동의 경률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번거롭더라도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레까지 가능하겠나? 의무문과 이제 일반적인 평서문으로 명령을 바꿈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죠. 이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나오는 기억의 요령의 경률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경률은 우리 기억, 요령의 경률과 칭찬의 경률, 다음 동의 경률, 이 3가지가 있겠네요. 기억, 디귿, 미음이 해당하겠네요. 기억, 디귿, 미음이 같이 묶여있는 것들은 바로 여기서 기억, 디귿 이거밖에 없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짧은 관계로 바로 연습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습문제 3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걸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1 태수의 말하기의 문제점을 공손성의 원리에서 찾아보래요. 공손성의 원리는 아까 배웠던 요령의 경률부터 동의의 경률까지가 있던 정중어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태수의 말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수가 정우에게 얘기하고 있죠. 야, 한심하다 한심해 대체 왜 그래? 멍청하게 중간에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멍청하게 그리고 한심하다 같이 비방을 최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에 대한, 즉 청자 기준으로 청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청자의 칭찬을 최대화하고 비방을 최소화하라는 우리 찬동의 경률, 칭찬의 경률을 어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따라서 태수의 말하기 문제점은 비방의 표현을 최대화한다. 따라서 칭찬의 경률을 어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체면 유지의 원리입니다. 이 체면 유지의 원리는 관계적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마라. 관계적 목적, 체면을 손상시키지 마라. 상대방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비방하는 표현이 있다면 이러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겠죠. 즉 체면이 손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관계가 훼손이 되고 전반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민우의 문제점은 뭐예요? 바로 민우의 발화를 보면 남자가 여자처럼 앵앵대기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 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을 통해서 현재 정후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후가 비방을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면이 손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의 원리 측면에서 현이가 어긴 경류를 쓰라고 합니다. 또 대화 함축이 있네요. 대화 함축은 뭐예요? 이런 경류를 의도적으로 어긴 거죠. 협력의 원리의 경류를 의도적으로 어겼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대화 함축입니다. 그럼 현이의 발화를 보시면 우리는 기분도 그런데 같이 공원이나 갈까 해서 산책을 제안하고 있죠. 근데 지금 대화의 주제로 봤을 때 지금 대화의 주제는 바로 정우가 망친 발표죠. 발표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서 지금 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성의 경류를 어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련성. 자, 근데 이러한 관련성의 경류를 어김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에요? 지금 정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난이 나오고 현재 모든 수행평가 모둠에 대해서 지금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죠.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즉 심화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화 조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이제 관련성의 경류를 어겼다. 그리고 의도한 대화 함축의 의미는 바로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조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번 이제 밑에 거 3-4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집중 포커스 볼게요. 우리 공감적 듣기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바로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들어주기에서는 집중하기와 격려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적극적 들어주기에서는 요약하기와 반영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발화에서 A와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서 상대방 쪽으로 상체를 약간 기울인다. 어떤 요청을 하지 않고 비언어적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세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죠. 따라서 이는 소극적 들어주기 중에서 집중하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뭔데 말해봐라고 해서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 소극적 들어주기에 격려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3-4 보면 A와 B는 모두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소극적 들어주기를 하고 있다. 공감적 듣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A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명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B가 틀린 거죠. 그죠? 답은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볼게요. C는 A와 B와 달리 상대의 발화에 적극적 들어주기에 해당한다. 적극적 들어주기에는 우리 요약하기와 반영하기가 있었습니다. 요약하기는 화자의 말을 정리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반영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가미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쌀과 고기와 야채로 마찬가지로 햄버거를 우리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해서 창석이 말한 거를 정리해서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요약하기에 해당하고 그리고 따라서 얘는 적극적 들어주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는 모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요약을 하고 있는 C 같은 경우에 적극적 들어주기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번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제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